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집 생방송의 진행을 맡은 박용식입니다.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쩌면 뭐랄까 뻔하디 뻔할지 모르는 결과를 낳을 뻔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크호스로 등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천하람 후보입니다. 오늘은 뭐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또 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 천하람 후보를 모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여쭤보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지낼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전당대회 전망,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질문, 댓글 기타 없이 받도록 하겠고 되도록 있는 그대로 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하실 뻔했죠? 아이고. 요새 자꾸 이상민 PD가 그 아이고 가지고 컨텐츠를 아이고. 뽑아내고 있어가지고. 하도 많이 해서. 아유, 예. 예, 저희 스펙스 스튜디오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살이 많이 좀 빠졌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잠을 많이 못 자요. 최근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연설문도 직접 많이 이렇게 하고 작업을.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루에 많이 자도 한 3-4시간? 요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기니까 네, 야식을 먹어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이거 완전 그 요새 보면 그 다이어트 주땡스 뭐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365M땡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 사실 굉장히 비싼데 예, 그래서 요새 저희 가족들도 이쯤 되면은 다이어트로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거. 네. 야,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약간 바쁘면 살이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당대표가 되면은 좀 꾸준히 좋은 몸매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더 많이 빠져서 네. 실제로 리즈 시절의 몸무게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리즈 시절에 제가 또 한창 락스피릿 있을 때 예. 머리 기르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그랬던 시절이 다녔었거든요. 있었습니까? 네. 예, 많은 분들이 천하람 후보 기대한다면서 댓글 주고 계시고 최고의 다이어트는 선거 다이어트다. 선거 그렇죠. 유세 다이어트다. 이제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뭐 중반전이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거의 상관없겠죠? 이제 그렇죠. 중반이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3월 8일 전당대회라고는 하지만 4일부터가 투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가 4일, 5일, ARS가 이제 6일, 7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빅 이벤트들이 잔뜩 있습니다. 대구 연설, 서울 연설, 마지막 뭐 토론회. 3월 3일. 네, 그런 것들이 쫙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골든 위크다. 예. 뭐 그렇게 보이고 제가 거기서 금메달을 따야죠. 금메달을 따야 네. 된다. 네. 목표를 뭐 먼저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따 그런 질문도 뭐 나오겠습니다만 시작부터 초를 치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네. 이제 출마 결정을 하기 전에 주변에서 만류하는 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럼요. 그 수가 적지 않았던 걸로 저도 오며 가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후회는 없으신지요? 지금은 뭐 전혀 후회가 없고요. 네. 사실 가족들도 걱정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기현 후보의 어떤 울산 땅 의혹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이 전국 단위 선거에 선다라는 거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발가벗겨지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뭐 비전, 뭐 능력, 예. 그다음에 매력,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까지도 전 국민 앞에 사실상 거의 발가벗고 서는 것과 같은 것인데 네. 그런 면에서 저도 당연히 걱정이 있었고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훨씬 더 진지해지게 돼요.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을 더 존경하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 어깨의 무게감이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전에는 그냥 정치인 천하람 내지는 뭐 정치 평론가 천하람일 때는 뭐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책임을 질 일이 별로 없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개혁 보수 진영의 대표 선수로서 나와 있고 물론 이준석 대표 많이 뭐 조력하고 있지만은 유승민 전 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이게 책임감이 사실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처음 며칠은 정말로 그 압박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좀 본인의 여유도 안 나오고 편안함도 안 나왔는데 네. 이제는 지난번 호남 연설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새는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디어로 이제 접촉해서 보시는 분들 역시도 초반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천 후보가 여유로워졌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말씀 주셨기 때문에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름이 나와서 이제 묻는 질문이고 사실 이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면 천하람 후보는 출마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을까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했으면 아마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으로 출마했을 겁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당대표 후보로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고 표만 갈라먹는 거라서요. 예. 그런 일은 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사실은 당대표에 도전하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나이대는 비슷하지만은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어찌됐든 그때 경력 10년 차 정도의 정치인이었고 저는 사실 그보다 더 짧습니다. 예. 제가 만나는 많은 언론인분들이나 저희 당의 선배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천하람의 성장세가 이준석의 그것보다 더 가파르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저의 이런 도전이 어찌 보면 굉장히 과감한 도전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 다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 정치인의 실력입니다. 저는 이번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안 하셨던 이 개혁 보수 진영이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공간과 기회를 포착을 했던 것이고 네. 그걸 잡았기 때문에 한 두세 계단 정도를 확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 아닌가 싶고 이대로 잘 가서 안철수 후보를 꺾고 결승에서 또 정말 큰 드라마를 쓴다면은 두세 계단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10계단 정도를 뛰어넘는 정도의 그런 개인적인 성장이고 당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인재를 얻는 거니까 예. 뭐 꼭 드라마를 써야겠다. 김기현 후보 당선돼봤자 뭐 당에서 좋을 게 뭐 있나 생각하고 있어요. 후반에 나올 얘기 뭐 다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보여주고 계셔서 유튜브마다 국민의힘 분들이 나온다고 이제 반응을 분도 계시고 지금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여쭙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동일한 시간에 이제 다른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근데 선거 홍보를 하는데 당대표 후보는 저희 방송에 나오시고 당대표 후보를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그 이준석 전 대표라는 분은 다른 데서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 선거 전략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선거 캠프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좀 잘 적응을 못했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를 가든 뭐 유튜브를 나오든 작가님들이 그래요. 동시간대 이준석 대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냐고. 아, 다들 이미 물어보셨고. 예,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서 작가님이 동시간대 나온다 그러니까 나오나 보다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캠프랑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는 각자 그리고 또 같이 하면 힘을 합치고 힘을 합치고 또 각자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능력주의가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는 저를 업어 키우거나 레드카펫을 깔아줄 생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하든 뭘 하든 뭐 이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든 후보 본인이 잘해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다. 그걸 내가 억지로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 덕분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개혁 보수 진영의 지지도 받았고 유승민 전 의원 지지자분들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뭐랄까요 규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이고 또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메시지 내고 사실은 제가 좀 제 스타일상 잘 못하는 뭐 네거티브라든지 약간 상대 후보를 좀 우습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해요. 솔직히 반대 진영에서 보기에 불편할 정도의 어떤 싸가지 없음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를 좋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이준석 대표라는 캐릭터가 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활동이라는 게 저에게도 자극이 되고 또 큰 틀에서는 천하람 후보에게 100% 도움이 안 되더라도 개혁 보수 진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예. 뭐 그렇게 봅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철학의 동지들의 모임이 아닐까 이제 이런 말씀도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아이고, 네. 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선거 전략이나 홍보 전략상 기존의 문법으로는 잘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도 덜어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것이고 네.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좀 더 이어가기 전에 순천 지역에서 선거를 치렀을 때와 네. 현재 전당대회 선거를 치르는 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일단 살은 순천에서 선거 뛸 때가 더 잘 빠집니다. 제가 아, 그렇습니까? 네, 지난번에 총선할 때 제가 한 20kg 빠졌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많이 빠져봐야 한 7kg 정도 빠진 것 같으니까. 아,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순천 선거 때 그 포스터나 사진 보시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천하람 후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슬림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도 봐도 마찬가지지만 그 높은 시야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당을 넘어서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러면은 우리 정치가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도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순천에서의 지역구 출마가 정치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만한 최소한의 캠페인 능력 그리고 유권자들과 스킨십하는 능력을 쌓는 트레이닝이었다면은 이제는 제가 요새 뭐 쇼앤프루프라고 하죠. 제가 갖고 있는 능력과 컨텐츠를 다 쏟아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여가지고 예. 근데 순천 선거를 제가 안 해봤다면은 이거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든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힘든 곳에서 특히 약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좀 더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이 계속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요. 뭐랄까요?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이기 때문에 당원들을 더 많이 만나셔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그 선거 전략이나 이제 만나는 분들의 면면 혹은 대면하고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과의 스킨십을 더 넓혀간다는 생각은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죠.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만 전략상 옳은 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네. 근데 하지만 기타 인터뷰에서 이제 말씀 나누신 걸 보고 나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당원들이 이어받아서 그 당심이 민심과 함께 이제 합쳐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네, 제가 그때 인터뷰에서 드린 얘기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고 예, 예. 사실 선거 전략상 민심 1위를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이 친구는 뭐지라고 할 때 대단한데라고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민심 1위거든요. 게다가 김기현 후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민심에서는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원래 대선 후보급이고 인지도도 뭐 무릎팍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국민의 아마 97, 8%는 알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꺾고 민심 1위를 찍는다면은 당원들이 저 천하람이라는 후보를 보는 눈 자체가 바뀔 거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사실은 어디 당원 특별시 같은 데 모여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 그냥 우리 주변에 살고 당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당원이고 뭐 다 이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은. 예. 저도 이번에 당대표 나오고 나니까 친구들이 연락 와서 사실 나도 당원이야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심의 흐름이 아무리 당원 100% 선거지만 당심까지 연결이 돼야 되고 예.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걸 일단 좀 보여드려야 된다. 뭐 그런 취지가 강했죠. 또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좀 식견이 좁았다.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예. 들기도 하고. 제가 당대표 되기 전에 나왔을 때랑 인터뷰 태도가 너무 달라지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과한 느낌인데? 그래도, 제가 질문지 받아보고, 야, 이거는 너무 편파적으로 좋은 질문들만 있다. 천하람, 이준석 졸개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지. 뭐, 무슨 뭐, 너무 지금 소프트하게, 이거 지금 조회수 나오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네. 스피스가 그동안 너무 많이 망가진 게 있어서, 네. 다시 좀 중심을 잡아가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방송이 기획됐기 때문에 최대한 여담 뉴스처럼 인터뷰해달라고. 예? 뭐 시끄럽다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저를 그냥 우리 신인규 변호사 대하듯이 편하게 대해주세요. 굉장히 불편하네요. 아니, 감히 오늘. 당대표 후보로 그렇게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네. 예. 제 귀가 빨개졌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들리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놓은 질문 중에는 저는 사실 이 주제는 좀 피해가고 싶었단 말이죠. 네. 저는 당대표 후보가 천하람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굳이 하고 싶지 않다. 네. 이제 제 그 취지가 그랬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다면 오늘 그냥 많이 가급적 물어보겠다. 그렇죠. 예. 그 질문을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천하람 이걸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웃긴다. 천하람은 이준석의 졸개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의 빠니보틀이었던 건 맞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온 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준석 대표가 인지도를 많이 띄워줬다. 초반 캠페인에 있어서 특히 제가 몸이 풀리기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졸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예. 옛날에 신문 가지고 정치할 때는 졸개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이거 라이브지만 요새는 정치 일정의 거의 95%가 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를 조종하고 싶어도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종하기에는 너무 바쁜 게 자기 방송하느라 바빠요. 맞아요. 네,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방향성에 있어가지고는 상의도 하고 뭐 그 당대표 선거를 뛰었던 노하우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캠프에 있는 1000명, 안철수 캠프에 있는 50명보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엄청난 전력이다.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약간 치트키 가지고 게임하는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토론회도 어차피 제가 직접 하는 것이고 연설도 예. 제가 직접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부터 제가 이제 점점 곽튜브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제 스스로의 매력이 그리고 예. 제가 제일 기뻤던 순간은 그런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의 수치보다 더 잘 나올 때.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제는 나도 그 개혁 보수를 규합하는 것 이상의 매력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구나. 예.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최소한 저는 이준석의 졸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그래서 참, 야 언급 안 하려고 했자 이렇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아니, 원래 뭔지 본래 물어보신다, 취지와는 좀 네. 달라집니다. 음. 그래서 천칙자지는 왜 못 막았습니까? 아니 맞고 이게 저희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선거 캠페인이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예. 제가 뭘 하거나 이준석 대표가 뭘 하는 거를 서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트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나가는 게이트 키핑이 없습니다. 저희는. 예.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제가 하고 대표가 하고 싶으면 대표가 하고 대표는 자기가 요새 김기현 서포터즈라고 하고 다닐 정도로 저한테는 뭐 어떤 직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은하 김용태의 후원회장인 거는 맞는데 저희 네. 후원회장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천직자지 올릴 때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캠프가 아니다.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제가 천직자지를 저도 올리고 막 와이프 친구도 연락 와가지고 이거 뭐냐 네. 그랬는데 네. 제가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아니면은 뭐 자유 정치 발언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인가? 뭐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에 이미 써먹었던 거기도 하고 오마주기도 하고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뭐 천하람이란 사람이 네,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유머러스하긴 한데 네. 갖고 놀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하는 지점이 뭐냐면 네. 밈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짤이라고 하죠. 짤이나 밈이 최근에는 조금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뭐 패널 생활하고 정치 활동하고 할 때는 네. 밈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뭐 발언 잘라가지고 영상 같은 거는 많이 뭐 돌려도 보고 하셨는데 네. 이게 약간 요즘 정치는 보니까 엄근진으로 약간 유승민, 이낙연, 정세균 같은 느낌으로 가면은 단기 선거전에서 이게 바람을 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은 조금 아유 너무 무리하는데 싶어도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도 밈이 잘 나오시는 편이고 예. 뭐 홍준표 뭐 시장도 그렇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에 밈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찌 됐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나름 자기의 감각으로 약간 천하람을 갖고 노는 문화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크게 많이 갖고 노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갖고 놀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이제 개발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니까 저희 그 초반에 이 사진 안 쓰려고 했다가 집어넣은 사진이 있죠, PD님. 그건 이따가 중간에 한번 넣어주시면 당대표 후보이신지라 웬만해서 그런 사진을 안 쓰려고 했는데 중간중간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꼭 오늘 갖고 놀라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뭐 상관없어. 아니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 PD가 알겠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예. 사진 써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던 게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희화화 시키지 말자. 당대표 후보인데. 그랬던 사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무튼 괜찮습니다. 신인규처럼 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주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뭐 이준석과 관련된 주제는 이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인간 이준석한테 서운한 적이 있다 없다? 많죠. 뭐 많이 있는데 서운한 적이 많이 있으시군요. 많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거의
약간 서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까 뭐 동시간대 라디오 잡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미리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예. 동시간대 라디오 잡을 건데 뭐 어찌 됐든 우리가 둘이 나가서 스피커 볼륨을 키우면 좋고 뭐 누가 예. 돼도 어쨌든 도움이 음. 되는 거고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주변에 있다가 약간 떠나간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대표가 사람을 너무 안 챙긴다라는 얘기들을 가끔씩 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대표가 사람을 안 챙기는 게 아니라 예.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챙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대표에 대해서 억지로 단점을 좀 찾으려고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솔직히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같은 게 주변에서 보면 있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다른 젊은 정치인이 나이 든 정치인이든지. 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싸가지 논란 같은 거 만들고 사람 못 챙긴다는 프레임도 씌우고 하는 건데. 예. 근데 저는 자격지심을 빼고 보면 이준석 대표야말로 제가 방송 나가서 내가 이준석 꺾겠다, 이준석 능가하겠다, 뭐 이래도 전혀 서운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잘해봐라. 나는 더 잘할 거야.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나 따라오려면은 한참 남았어. 이런 식의 굉장히 그 본인이 하는 능력주의를 본인이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최근에는 그냥 뭐 서운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간 이준석에 대한 평가 이 정도로 하고 실제 댓글 주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이제 화제가 또 많이 되다 보니까 두 분의 관계가 기타 방송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던 주제인지라 이제 그만해라. 네, 맞아요. 네, 철저히 시청자와 구독자를 향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급성장하는 스픽스. 천하용인 어쨌든 한 묶음이 된 거잖아요. 네. 이분들하고는 어떤 기획회의나 전략회의 같은 거를 같이 주로 하십니까? 네, 거의 매일 합니다. 거의 매일 합니까? 네, 거의 그러면 매일. 그 안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엄청 많이 이루어지죠. 보통 어떤 내용들이 의지가 될까요? 저희가 일단 연설의 주제를 서로 좀 나누는 편이고요. 연설의 주제. 네. 아, 예를 들면은- 중복되지 않게끔. 네, 중복되지 않게끔 아. 나누는 편이고, 정무적인 주제나 큰 틀의 주제는 제가 하고, 예를 예. 들면은 뭐,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지방의원을 벌써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네.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스튜어디스 경력이라든지, 뭐 어떤 대변인 경력 이런 것들 가지고 의원이니까 또 저희 중에 유일하게. 네. 그리고 김용태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존의 최고위원 경험이 이미 있다라는 거. 또 소신 이게 뭐 묵직한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각자의 컨셉에 맞게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받고요. 음. 뭐 실제로 저희 응원하고 이런 것도 다 이긴 후보가 제안해서 한 거고. 예. 약간 저희 홍보 영상을 약간 비행기 컨셉으로 찍자고 한 거는 또 허은하 허은하. 의원이 하자고 한 거고. 예. 각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데 일단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네. 제 말을 안 들어요. 누가요? 사람 그 용인이 말을 안 듣습니까? 용인이 빠져가지고 지금 대표 후보가 얘기하면은 좀 들어야지. 왜 안 들을까요? 각자 다 자기 그냥 그게 되게 수평적이고 실제로 예. 제가 그 용이 천하용인에서 네. 두 번째로 어려요. 그런가요? 예.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김용태가 제일 아. 젊고 그다음이 저고 맞네요. 이긴 특히 허은하 의원님 같으면 저보다 한 13살인가 14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이제 저의 문제인 건데 아무튼 그런 이상한 얘기 다 빼고 그래서 예. 저희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잠 오고 그러는데 회의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웃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아니 웃으면서 선거하는 캠프랑 네. 제가 듣고 있기로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 캠프는 거의 완전 죽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죽상이고 서로 막 왜 이거 제대로 안 하냐, 너 이거 안 하냐, 내 의견 들었어야지 왜 네 의견대로 해서 망했다 이러는 캠프랑은 네. 이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재밌게 예. 하는 캠프입니다. 실제 그렇게 보이고 네. 그래서 더 뭐랄까 응원하고 싶어지는 천하용인이긴 한데 처음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색 피켓 들고 윤 핵관을 강하게 성토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 표현 앞에는 이제 간신배라는 표현이 붙어 있고요. 맞죠. 여전히 유효하고 이 비판은 아마도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여전히 간신배라는 표현은 뭐 유효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간신배라는 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대통령과 친한 게 죄냐, 뭐 대통령과 가까운 게 뭐가 문제냐, 뭐 하시는데
일반적인 개국 공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선에서 공도 세우고 대통령 만들고 하면은 원래 대통령의 권력과 좀 가까워지고 그 권력의 약간 그 변방에서 대신 권력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저는 만약에 윤핵관들이 비주류가 숨 쉴 공간이라도 좀 열어줬다면은 저 이렇게까지 비판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뭐 원래 주류가 있고 정치라는 거는 비주류가 있고 그러다가 또 세상이 바뀌면은 또 비주류가 주류되고 돌고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는 비주류였지만은 예. 또 본인의 능력을 입증해가지고 또 음. 주류가 되고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정치의 흐름을 이분들은 인정을 안 해요. 예. 유승민, 이준석 같은 경우도 유승민도 거의 뭐 장난 아니게 경기지사 선거할 때 당협에 문 걸어 잠궈버리고 이준석도 뭐 완전히 무슨 윤리위 동원해가지고 쫓아내고 최근에 나경원 같은 경우가 사실 독보적이었죠. 예. 엊그제까지 완전 저희 당의 사실은 뭐 아이돌 같은 분이었는데 예.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엊그제까지 잘 지내던 사람 완전히 뭐 집단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도 안철수 후보가 종북자파면은요 우리나라 국민의 99%가 종북자파예요. 아니 안랩이라는 그 거대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누구보다 자본주의적인 분을 종북자파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납득합니까? 그 종북자파였으면은 장제원 의원은 단일화 협상 왜 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비주류를 용납하지 않고 우리가 세운 줄에서 조금만 어긋나면은 다 때려잡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선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대통령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도 싫다.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독점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점점점 작게 만들어요. 그게 간신배들의 역할이잖아요. 문고리 권력으로 행사하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 점점 작아져 가지고 망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 되고 국민의힘이 잘 되고 대한민국 정치가 잘 되려면은 예. 이 간신배 윤핵관들을 좀 몰아내서 우리 정치가 좀 정상성을 좀 회복해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기존의 제도권 언론에 알려진 윤핵관이라고 하면 뭐 극히 소수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알려진 윤핵관들이라면 뭐 장제원 의원 그렇겠죠. 네.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범윤핵관들이 너무 당에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집단적으로 어떤 특정 인사를 린치를 가했던 의원들의 수가 워낙에 많아서요. 많죠. 그런 사람들을 한 구다리로 윤핵관으로 묶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천하람의 편은 누구인가? 일단 의문점이 남아서 과연 이 간신배 윤핵관이라는 메시지가 선거 전략으로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라는 일단 궁금증이 들어서 저도 이제 그 윤핵관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줄 선 사람 전부를 다 배제하기는 어렵지만은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저는 나경원 전 의원 거기 연판장에 서명한 사람들 다 집으로 보내버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근데 정치는 현실이니까 그 사람들 다 집에 한 번에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좀 후회하고 다시 좀 똑바른 길로 가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이 윤핵관의 족쇄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더 결기가 있고 소신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없는 상황이면 그래도 결기를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게 제가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 평가제도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고 근데 아무튼 그와 별개로 저는 핵심 윤핵관, 그러니까 줄 세우는 완전 이제 채찍질하고 줄 세우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봐도 막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감하게 집에 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윤핵관입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윤핵관의 하수인 같은. 윤핵관의 하수인. 네. 넓게 보면 윤핵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사실 저희 당에서 굉장히 괜찮다고 평가되는 의원인데 근데 갑자기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 당대표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장제원 의원한테 훌륭한 사람, 살신성인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예. 이런 태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저는 김기현 의원이 갈수록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인, 오히려 국민의 표를 깎아먹는 정치인이라면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설 자리가 매우 좁아질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요. 김기현 후보는 윤핵관의 하수인격이고 넓게 보면 국민의힘에게는 그리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할 당대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론조사 내지는 네. 여타 이제 뭐 실제 방송국을 많이 다녀보시니까요. 음. 평론가들 대다수가 김기현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라든지 김기현이 1등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네. 왜 그럴까요? 저는 반대로 저렇게까지 밀어주는데 왜 70%가 안 나옵니까? 그것도 의문이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안정을 원하는 저희 당의 그 지지자들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 두 가지 불안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불협화음에 대한 불안감일 것이고, 둘째는 총선 참패에 대한 불안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협화음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어찌됐든 대통령과 대표가 충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계시는 것이고, 네. 이렇게 윤핵관표 공천하고 뭐 권력자의 그냥 졸개 같은 느낌으로 당이 가서는 망한다. 총선 참패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는 분들이 천하람 안철수를 지금 지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나눠진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김기현 리스크가 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음표가 달리거든요. 예. 보면은 남진, 김연경, 뭐 꽃을 든 남자, 논란도 말할 있었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후원 회장이 대통령 탈당을 말하지를 않나. 아유 무섭네요 저거. 네. 김기현 후보님 얘기하면서 저거 사진 걸리니까 아유 저거. 아니 이 타이밍에 이걸 넣으면 어떡해요? 네. 실수예요? 제가 김기현 후보님을 저렇게까지 하겠다라는 의도는 아니고 그런 의미로 넣었나 봐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무튼 예. 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저한테 갑자기 바이든 날리면은 물어보시질 않나. 그렇죠. 그거 완전 자충수였죠. 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자꾸 벌이시니까. 예. 저는 그래서 안정을 원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는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고, 그 표가 예. 황교안 후보한테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전당대회가 가장 재미있으려면은 황교안 대 천하람 매치가 가야 된다, 결선에. 저도 동의해요. 네, 저는 네. 그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김기현 뭐 얘기 나왔으니까요. 근데 아까 사진은 자꾸 그 천하람 후보가 본인에 대한 밈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이거를 우리 피디님이 재밌다고 가져온 거예요? 이때는 다이어트가 좀 덜 됐죠. 덜 된 거죠? 덜 됐고, 지금은 화가 아닙니다. 많이 났기 때문에. 예. 제주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날 좀 너무 과하게 좀 흥분해서 연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맞아요. 많이 좀 반성하고 있어요. 저도 저 연설 기억납니다. 네, 예, 좀 많이 좀 힘에 부치시거나 숨 차지 않았어요? 맞아요. 굉장히 그죠? 힘들었어요. 네. 예. 힘이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뭐 이제 연설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주 뭐 이제 네, 매우 탄탄대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있는 천하람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 이 사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계속 띄워놔야 되겠네요.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기 얼굴을 제 손 옆에 넣으시면은 예. 굉장히 좀 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약 1000분의 구독자분들 이걸 밈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굳이 부탁드리고 좋습니다. 뭐 아무튼 저희 토론이 좀 재미가 떨어진다 싶으면 이 밈을 쓰는 걸로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합의를 하고요. 네. 자, 울산 KTX 관련해 가지고 황교안 후보는 이미 사퇴하라는 요구를 첫 토론회부터 계속 해왔고요. 그때 저 웃음 참느라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왜 참으셨어요? 황교안 후보님이 사퇴하세요 할 때 그쵸. 너무 웃겨가지고. 예. 그게 웃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좀 너무 멋진 목소리로 갑자기 사퇴하라고 처음부터 그러시니까 예. 저도 갑자기 웃음이 터져가지고 사회자분이 계속 막 웃지 말라고. 예. 제가 웃음이 좀 해픈 편이거든요 원래. 네네네. 두 번째 토론회 때도 풀샷이 다행히 안 잡혀서 그렇지 예. 계속 웃고 있었어요 혼자 안 잡힐 때는. 네네.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울산 KTX 관련 의혹이 이미 너무 큰 이슈가 돼버려서요. 황교안 후보의 역할도 있었겠습니다만 네. 이게 실제로 현장에 가본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하여 네. 많은 언론에서 기사화된 걸 보면 이미 합리적 의심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 역시도 김기현 후보에게 사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국면이 되지 않았는가. 네, 점점 그렇게 가고 있죠. 저는 아직은 명시적으로 사퇴하라고까지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 네.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단 해명이 너무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잘 파악하기 어렵다, 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시장이 잘 돼 있는 나라도 드뭅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중개사 사무실 가서 몇 군데만 물어봐도 대충 나와요. 아니면은 이름 있는 감정평가법인 몇 군데만 해가지고 감정평가사한테 맡겨도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팔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잖아요. 약간 뭐 농담처럼 하는 것 같지만 농담이 아니거든요. 천하용인 팀에서도 사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SPC 만들어서 한다고 하셨죠. 뭐 허우나 지금 뭐 이기인도 지금 땅 가격 분석 거의 들어갔고 이거 95% 할인받으면 뭐 괜찮나 지금 수익성 분석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도 내가 사겠다 그러지 뭐 예. 난리거든요. 예.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못 팔겠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치라는 게요. 전국 단위 선거쯤 되면은 하기 싫어도 합니다. 뭔 말이냐면 의혹이 나왔을 때 하기 싫어도 문제 생기면 기부해요. 예. 내가 땅을 치더라도. 근데 그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 봤을 때는 쇼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또 틀에 박혀가지고 기부하고 뭐 하네 하지만 예.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당대표가 되려는 사람이고 예를 들면 대선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면은 네. 의혹이 나왔을 때 겸허하게 인정하거나 아니면 인정 못하겠으면은 저는 떳떳하다 그러면 내가 이거 기부할게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의가 안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성의는 안 느껴지고 오히려 화를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다른 후보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만 언론에서 받고 여론이 따라온다라는 거는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김기현 후보가 눈앞에 있는 후보들만 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 후보들 뒤에 이 이슈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 약간 협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때 네. 제가 그러면서 MBC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좋다 이겁니다. MBC를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MBC는 싫어하더라도 MBC를 보는 시청자들까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황교안이 싫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고 이 의혹에 대해서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까지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김기현 후보는 국민들한테도 화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뭐 저희 다른 후보들도 물론 적정한 수위에서 의혹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김기현 후보 본인도 조금 화를 가라앉히고 필요한 부분 설명하고 설명으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성의 있는 액션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어서 저는 좀 굉장히 이 부분도 김기현 리스크를 넘어서 전당대회 리스크 내지는 국민의힘 리스크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 빨리 끊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어떤 분도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김기현 후보는 반드시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여론조사로만 본다면 그렇고요. 그렇다면 토론회나 연설회에서 우리 천하람 후보가 더 공세적으로 1위 후보를 밀어붙여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그렇죠. 근데 너무 젠틀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원래 성정이라는 거를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 칭찬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꼭 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땅 의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는 굉장히 강하게 물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여유 있어 보인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혹 이게 천하람이 이 이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인상을 드릴 수 있어서 네. 좋은 건 아니고 방금 하신 지적에도 동의하고 예. 다만 제가 원래 그렇다는 것도 있고 제 딴에는 아주 세게 하고 있는 거고 네.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설회에서는 저는 좀 조금 더 큰 틀에 좀 의미 있는 이슈를 좀 다루고 싶어요. 의미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최근에는 호남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힘이 사랑받을까? 네. 호남 전략이죠. 네. 대전에서는 우리가 국민의힘이 제3노조가 돼야 된다고 해서 노동 정책을 얘기했고 저희가 강원에서는 우리도 한반도 평화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네. 대북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토론회랑 언론 인터뷰에서는 많이 싸우니까 연설회만이라도 좀 들을 만한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불만이신 지지자분들도 꽤 있으세요. 네. 다른 사람들은 막 난장판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뭐 듣기 좋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너무 한가해 보인다 이제 이런 좋은 비판이죠. 의미 있는 네. 얘기해도 언론에서 그걸 안 받아주는데 막 예. 싸운 얘기만 하는데 너무 네네. 한가한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깊이라고 하죠. 뎁스를 쌓아 나가는 그 과정이 예. 결국 결승에서 엄청난 효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평론도 우리 천하람 후보가 또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를 또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안풍은 약해지고 황풍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런지 일단 그 천 후보께 좀 듣고 싶고요. 현재 본인에 대한 이런 질문도 있네요. 현재 본인은 당심에서 뭐 여론조사 말고요. 당심에서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분 중에 한 명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얘기인 것 같죠.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황풍은 왜 강하고 안풍은 왜 약해질까요? 일단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후보와 알아들을 수 없는 후보의 차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저는 말씀이시죠? 황교안 후보 얘기는 동의하진 않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목소리가 좋고 딕션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황교안 후보는 스탠스가 명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할 이유가 명확해요. 안철수 후보는 죄송한 말씀인데 무릎팍도사를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는 무슨 말을 하셨는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무슨 말 하셨지? 진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제가 같이 하는 후보인데도. 그러니까 윤심호소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플랜 B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수위원장까지 했고 단일화도 했으니까 설마 나한테 그렇게까지 박하게 하시겠나. 는 생각 가지고 윤심호소해서 뭐 안윤연대니 유난연대니 해서 띄워가지고 가면은 내가 김기현 후보보다는 인지도도 높고 이미지도 좋으니까 무난하게 가겠지. 뭐 유승민도 없고 나경원도 없으니까 내가 이거는 무난하게 뭐 1등이다. 플랜 A는 그럴싸했어요. 근데 플랜 B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플랜 B를 윤심호소가 실패하고 바로 그날 밤을 새서라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도 윤핵관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답을 못 하시니까. 아니 윤핵관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답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번에 선거를 치릅니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말을 하고 계시는데 약간 통역이 필요한 느낌이라서. 혹시 뭐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는 차라리 그래서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철수해서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때 그냥 빨리 접는 게 나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는 간두고 다음번에 뭐 기회를 보든지 뭐 다음에 대선으로 직행하든지 하겠다라고 했었으면 명분이 있었을 텐데 아니 전당대회 후보로 뛰면서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은 많이 하시지만 김기현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빼고는 본인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정도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득표를 하실 수가 없죠. 이렇게 분석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구도적인 측면에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연대할 계획 있으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빙의돼서 한다면은 저는 연대가 아니라 고대를 나왔습니다.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안 되겠다. 사진 띄워주세요. 자, 어쨌든 너무 귀여우세요. 뭐 분당 왜 가셨어요? 이건 또 언제 찾아냈어요? 귀엽다 이거. 야, 오늘 천하람 후보 과거가 다 나오네요. 네, 저 핑크 수트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입고 나야 되겠네. 네. 아무튼 뭐 재미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밈을 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안 후보와의 뭐 연대가 아니라 고대 좋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요즘 세상에요. 정치인들 둘이서 손잡고 무슨 웃는 쇼한다고 그 아무도 안 봅니다. 그거. 그래서 저는 쇼할 생각 없고 대신에 안철수 후보 지지층과는 계속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결선이 있으니까 어차피 결선 투표 하면 되고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께서 철수하실까 봐. 철수하면서 지지 선언이라도 해주면 천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옛날처럼 지지층이 다 저한테 결집이 되질 않아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철수를 하면은 사실은 1차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은 안철수 후보께서 꼭 같이 가서 파이를 키우고 누가 2위가 되든 선의 경쟁을 펼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지지를 할지 연대를 할지는 그 다음 문제고 지금은 각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연대 뭐 어쨌든 연대에 대한 확실한 뭐 답변이 좀 여러분들께 되셨길 바라고요. 아, 그 대답을 못 들었네요. 천 후보 본인은 현재 이 시점에 몇 등입니까? 제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원 투표에서 한 25% 내외 선 정도일 거고, 실버 크로스 이후에 2등 네, 됐다는 말씀이시죠? 2등은 됐을 것이고, 예. 결선을 하는, 그러니까 1차 투표를 하는 이제 3월 8일 기준으로는 아마 한 30% 정도 투표 예상합니다. 아, 그렇게 목표를 잡고 계신다. 네, 네. 음. 그러니까 물론 더 높으면 높을수록 다다익선이겠지만은 아마 네. 제 예상으로는 김기현 후보가 40% 초반 정도, 예. 그다음에 제가 한 30% 내외, 그다음에 뭐 이제 안철수 황교안 후보가 나머지 정도를 조금 갈라가는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구도는 보고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와 친분이 있는 평론가들 뭐 대다수까지는 아닙니다만 제가 뭐 누구라고 거론하지 않더라도 결선은 고사하고 1차 투표에서 끝날 거라고 전망하거나 평가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만 그냥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지지층 여론조사만 보면. 예. 근데 당원 데이터를 더 열심히 봐야 됩니다. 당원 데이터 보면은 지금 김기현 후보가 과반 못하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한 가지는 예. 천하람 지지층은 여론조사를 잘 안 받는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연령대 분들은 예. 낮에 예를 들면 ARS가 됐든 면접조사가 됐든 여론조사 전화 오잖아요.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뭐 일하고 있는데 옆에 막 황교안, 안철수, 천하람 막 이러면 옆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특히 면접 같은 경우는 천하람이요 이러면 막 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쟤 뭐 하는 거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대에는 아마 20, 30, 40, 50 표심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예. 저는 이미 저는 생각보다 유의미한 득표를 확보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 투표를 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빡침입니다. 빡침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순화시키면 위기감이나 배신감 같은 게 있을 때 투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심판 정서죠. 예. 근데 지금 천하람 지지층이 가장 지금 당의 윤핵관들이 하는 거에 제일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투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지지층을 보면 여론조사는 가장 안 받고 투표는 가장 많이 할 지지층이에요. 예. 저는 제가 30% 얘기하는 게 망상이 아니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과 맥이 닿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시작하면서부터 1등 전략을 수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의 전략이라는 게 원래부터 그냥 있었던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2등 전략이 2등 전략입니까?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1차는 2등, 결승은 1등으로 전략을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그게 유효할 거라고 여전히 믿고 계신 네, 거죠? 그리고 그거의 전략으로서 처음에 민심 1위를 먼저 잡아야겠다라는 것도 전략이었고요. 예. 전략대로 지금 차근차근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순간이 필요한데 그 별의 순간이 제가 노리고 있는 거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대구 연설, 서울 연설, 마지막 토론회, 그 다음에 1차 결과입니다. 예. 뭐냐면 그 중에 하나만 터지면 됩니다. 4분의 1 정도죠. 예. 하나만 터지면 되는데 연설에서 터지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멋있으니까. 예.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를 꺾는 게 하나의 별의 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천하람이 안철수를 꺾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렇게 되면 천하람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안철수 후보께서 깔아주신 레드카펫을 밟고 결선에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랬을 경우에는 천하람 돌풍이 이제는 뭐 돌풍의 거의 끄트머리지만은 태풍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찬스를 한번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안철수 후보를 꺾는 순간을 넘어서서 네, 이제 결선에 가서 1등이 되는 전략을 택하고 계신다고 종합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예. 아유, 피디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을 제가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천하람 후보를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사진은 선거 유세 다이어트 돌입하기 아주 초기 단계의 첫 연설 때 제주 연설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예. 이거 민화 많이 시켜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이런 사진들도 많이 민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예. 주변에 누가 화나게 하면 그냥 저 사진 보내세요. 예. 커뮤니티 질문 중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신 것 있는 그대로 다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커뮤니티 질문 중에 하나를 모아봤던 천하람은 이준석의 졸개인가요는 아까 이제 저희가 소화를 했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닉네임 볼보이라는 님이 주신 질문이네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주셔서 네. 재미는 다소 없을 것 같으나 다만 이제 이 질문은 그대로 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천하람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저는 뭐 지지율 그대로 평가합니다. 지지율 그대로 평가한다. 네. 그러면 30 초반 언저리밖에 안 되네요? 물론 뭐 지지율이 있었던 거에서 빠진 비율 정도를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좀 기대가 저는 사실 되게 컸습니다. 뭐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죠.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거의 약간 계승하겠다라는 수준의 언급까지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후보 시절에. 예. 저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 비단 호남에서 정치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치가 너무 이렇게 양극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 너무 멋지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대구 동성로에 가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호남이 잘 돼야 대구가 잘 되는 거고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대구 동성로에서 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와, 이거는 진짜 아주 멋지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거의 뭐 대구에서 탄핵강 건너자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너무 멋진 얘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원래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영의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굉장히 유연한 정치를 펼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초반에 여러 가지 구설수들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집토끼부터 먼저 잡자라는 전략을 굉장히 세게 가져갔어요. 예. 그게 어느 정도 되면서 뭐 30% 중반이나 초반이나 이렇게 안정은 됐습니다만은 과거에 내가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뭐 존경했다라고 할 때의 그 유연함, 그게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게 사실은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도 역할을 하고 예. 대통령께도 좀 적극적으로 진영을 넘나드는 행보를 하자 건의 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또 이제 꼭 답변이 그 다음 질문과 맞닿아 있는 대답을 많이 주시네요. 자,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하는데 천하람이 지향하는 보수와 국민의힘의 보수가 결이 같은지 만약에 다르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의 구분이라는 게 사람마다 참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민주당도 사실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보수 정당 아니냐 뭐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봐도 대북 정책 정도의 차이를 빼고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다른가 싶을 때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프랑스 혁명 때 나왔던 기본적인 개념인데 천재가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예. 슈퍼 천재가 있을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쌓아놓은 제도나 법이나 관행이나 이런 거를 뛰어넘는 슈퍼 천재가 정치를 싸그리 확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진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은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혁명이 어떨 때는 바람직하다라고 믿는 게 진보적인 생각이고 예. 보수는 그러다가 오히려 난리나. 약간 차근차근 이렇게 법도 로마 시절 때부터 다 내려오던 건데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생각은 그런 겁니다. 맛집 갈 때 미리 그 리뷰를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왔던 대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유가 있어.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조금씩 탑을 쌓는 느낌으로 그냥 발전만 시키면 돼. 슈퍼 천재 같은 거는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없어. 그거는 자연과학이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보수거든요. 보다 현실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민주당도 이제는 혁명을 얘기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 가까운 정당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보면 굉장히 주류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경제 정책을 많이 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뭐 법인세도 낮추고 한미 FTA도 하시고 김대중 대통령도 뭐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것도 물론 IMF라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지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사회 정책에 있어서 보수성이라는 거는
폭넓게 우리 사회에서 이미 가지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이 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주고 계신데 그 기존에 있었던 TV 토론회에서 천하람 후보의 답변에 대한 또 의문점들이 지금 많이 날라오고 있어서 이거 지금 우리 PD님이 좀 종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 질문 중에 또 다른 하나입니다. 권희원희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 이미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 모 방송에서도 결선에 천하람이랑 김기현이 갈 거라고 하는데 이거 혹시 사기 진작용 아닌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죠. 둘 다다. 무슨 얘기냐면은 후보가 나와가지고 저 조금 있으면 결선 못 가고 집니다. 이런 사람은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거는 이제 그만둬야죠 그러면.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여유 있고 편안하게 얘기하지만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 사실은 저보다 정치 경력이 훨씬 있는 김기현 후보조차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이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근데 본인이 당선된다라고 믿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주 초반에는 아니면 약간 중반 컷오프 통과하고 요럴 때까지만 해도 솔직한 생각으로 컷오프만 통과해도 그냥 본전은 된다. 라는 생각, 그런 썩은 생각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점점 이게 하루하루 해가면서 민심 1위가 나오고 개혁 세력의 대표 주자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예. 책임감이 정말 막중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침 저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거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실증적 근거가 있는 주장이냐라는 부분도 네. 저는 당원들 만나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도르하지 하는 게 아니지만 예. TK, PK 민심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천하람이 당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믿음만 있다면은 네. 천하람 체제로 가서 총선도 이기고 꼴 보기 싫은 윤핵관들도 좀 쫓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을 선택해주는 당원이고 그때보다 당원 구성이 훨씬 더 개혁적으로 변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전당대회에서도 개혁 알고 보니 미풍이었다. 네. 뭐 천하람 돌풍 사실상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예. 개혁의 바람 윤핵관에 가로막혔다. 민심보단 윤심이었다. 일단 너무 세게 생각해. 이런 헤드라인이 저희 네네. 전당대회 결과가 된다면은 네. 저희 총선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윤핵관표 공천을 막아낼 수 없다면 저는 총선 할보나 마나 수도권 충청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있어도 저희가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원들의 그 어떤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혹시나 뭐 가정입니다. 당대표가 혹시나 천하람 후보가 되지 않고 그 이후에 간신배들 같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총선을 말아먹을 위기가 온다면 네. 탈당 내지는 분당 실제 각오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정치적인 유배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은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출마할 때부터. 안 해보신 건 아니군요. 네, 당연히 걱정은 했고. 근데 이 정도가 나온다면, 특히 제가 결선에 가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무시 못할 겁니다. 그리고 천하람, 이준석, 신인규 이런 유는 예. 엄청 되바라져가지고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게 수차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를 뭐 어떻게 정말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김재섭을 또 출동시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헬스부 장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나 저희는 크게 꿀릴 것이 없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민주당이 40대, 50대를 빼놓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듯이 국민의힘은 60대, 70대를 빼놓고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예. 60대, 70대가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그 다음에 2030이 붙어야지 저희가 얘기하는 세대 연합론이 되는 것이고 예. 그냥 2030끼리만 뛰쳐나가서 우리끼리 할래라고 하면은 망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전통적 지지층을 함께 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네. 아주 뭐 딱 떨어지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 나무님께서 천하람 당대표 살이 많이 빠지셨는지
치킨 사 먹으라고 후원까지 해주셨네요. 와우.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서 응원합니다. 나무님 후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나무님. 예, 저희는 따로 진짜 맛있는 거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댓글 중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뭐 천하람 나무위키 쳐보면 다 나오는 질문인데 굳이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천하람 예. 키 큰가요? 제가 보기엔 큽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맨날 앉아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제가 키가 한 185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네. 거기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네. 김무성이 큰가요? 천하람이 큰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걸 왜 여기다가 물어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무성 그다음 김무성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비대위원장보다 제가 다 큽니다. 예. 키로 따지면 대통령이네요. 아마 윤 대통령이랑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덩치는 비슷하고. 아, 예. 그렇다면 뭐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짓궂은 게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몸무게는 누가 더 많이 나가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비슷한 것 같고요. 대통령이랑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빠져서 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님보다는 좀 덜 나가지 않을까. 예, 그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대통령도 근데 살이 좀 빠지셨거든요. 예. 지금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네. 아,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저랑 대통령이랑 같이 다니면은 예. 굉장히 보기 좋을 거다. 무게 있게. 예. 뭐 요즘 좀 지역 다니면은 이런 썩은 드립 치면 안 되지만은 예, 많은 또 어머님들께서 대통령이 온 줄 알았네 막 이런 얘기 하세요. 대통령 아들인 줄 알았어 막 그래서 제가 막 그런 큰일 날 말씀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또 윤심팔이 하지 말라고 또 저희 선관위가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과도한 드립은 자제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금묵장님 쓰잘데기 없는 질문하네라고 하시지 말고요. 이 질문은 제가 드린 질문이 아니라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방송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이게 또 스픽스 급성장의 비결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아까 어떤 분이 지금 이제 여기 와 계신 분인데요. 제가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천하람 후보가 금리 역전에 대한 질문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 답변이 충분치 못했다고 현재 금리가 이제 동결된 상황이고 미국의 금리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차에 대해서 천하람 후보가 답변을 했던 게 영 못마땅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 TV 토론에서 정확한 질문은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부동산에서 빚을 내서 부동산 사신 분들이 이게 어떡하냐라는 그런 어떤 부동산 어떤 담보대출의 위기 네네네. 상황에 대한 대처 뭐 이런 거였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투기 목적과 실거주 목적을 좀 나눠가지고 실거주 목적에서 특히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채무 초과 어떤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한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이고 네. 금리 초과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질문을 주셨으니까 예.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저희가 미국 금리를 안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쉽지만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예.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저희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 투자라든지 증시라든지 뭐 이런 곳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 환율 방어가 안 되면은 사실은 물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자 잡으려고 하다가 물가를 진짜 말도 안 되게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예.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해가지고 좀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금융 상품에 대한 지원들 이런 부분들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BYL님 검찰 공화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분이 있었던 검사라든지 실제 검사 출신들의 공직 진출이 워낙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마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이 예. 이제 검사 출신으로 이제 내정이 됐기 때문에 또 특히 이게 재점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비단 검사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뭐 낙하산 발탁은 없다라는 우리는 약속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은재 의원 같은 사람이 무슨 건설과 관련한 연봉이 뭐 3억이 넘는 예. 그런 자리에 가는 걸 보고 저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물론 뭐 사적인 조합에서 발탁했다 어쩔 수 없다 대통령실에서는 냈지만은 글쎄요 뭐 그게 저도 좀 그렇게까지 아주 개운한 맛은 아니라고 보고 예. 다만 이 검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 프레임이 약간 과도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검사가 가던 자리들에 간 것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다만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검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좀 더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만약에 검사를 임명한다면은 단순히 그냥 검사 한 명을 거기 임명한다는 게 아니고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에서 쌓은 수사 노하우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짜서 이제 검찰의 에이스들을 거기에 파견을 시켜서 상대적으로 좀 대형 수사 경험이 적은 경찰의 수사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든지.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단순히 대통령과 아는 사람을 보낸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의미 있는 빅픽처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예. 이걸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대통령과 하필이면 아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들이 너무 좀 안 보이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게 죄는 아닙니다만은 네. 우리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자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자세들이 좀 안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아니 너무 그냥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저도 그런 비판들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충분히 국민들의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막힘없이 지금 질문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많은 질문들 최대한 소화할 테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야, 이건 뭐 보수 쪽에서 보기엔 좌편향이 돼 있다고 하는 스픽스에 있는 구독자들만이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TV 토론에선 나오지 않는 질문일 수밖에 없겠네요. 김건희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의 그냥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법조인스러운 답변인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예.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출석 여부와 관련한 공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출석을 요청을 했냐 안 했냐 뭐 불러서 출석 조사도 요청을 안 한다, 이제 했는데 이런 뭐 식이죠? 서면 조사로 대체를 했냐 뭐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진실 공방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정치인으로서 네.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하자고 그래도 아니 나는 적극적으로 가서 오히려 출석해서 조사받겠다.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라는 거는 내 편에게 더 엄격해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제가 보수라고 할 때 저는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보수의 키워드 두 개가 굳이 뽑자면은 자유와 책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예. 책임이라는 것은 내 책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유는 내 자유고 책임은 네가 져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완전히 망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더 큰 책임을 진다라는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저는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좀 빠지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진영에서 자유라는 걸 얘기할 때 너무 반공 아니면 대기업의 자유만을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소시민, 서민의 자유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예. 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늘 그 마음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책임을 강조할 때 기존의 보수 정당이 했던 얘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얘기들을 해야 된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예. 우리가 야당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동일한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많은 뭐 대충 분위기는 예상하셨겠습니다만 이제 뉴스타파에 있는 보도를 거론하시면서 뉴스타파의 증거가 다 나와 있다. 천하람 후보께서 뉴스타파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바쁘지만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린다는 요구들이 있고요. 만약에 네. 이분이 질문을 잘 주시네요. BYL님. 만약입니다.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준석을 호남에 공천할 생각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약간 너무 공급자 위주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의 그러니까 마인드. 제가 그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결론부터 호남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호남이 이준석을 받아줄지 말지를. 그럼요. 그거는 유권자 마음인 거지. 뭘 정치인이 뭐 자기가 선택을 뭐라고. 하냐? 예. 그러니까 제가 장제원 의원을 뭐 어디 수도권에 차출할 거냐 이런 거를 김기현 의원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보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뭘 장제원 의원을 수도권에 출마시키려고 하냐, 천하람 쟤는 왜 그러냐, 그냥 집으로 보내야지 왜 수도권 출마 기회를 주냐, 예. 막 저한테 또 카톡이 막 오세요. 네네. 저는 단언하건대 장제원 의원을 수도권에 출마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예. 수도권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이 제 지역구에 온다 그러면 되게 싫을 것 같거든요. 수도권 사람들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무리한 어떤 좀 기이한 예. 너무나 정치공학적인 막 이상한 내려꽂기 같은 거 할 생각이 없고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본인이 큰 꿈을 가지고 호남에서도 한번 승부해 보겠다. 내가 진정성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도 좀 돌려보고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를 받을 그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예.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거는 호남 유권자의 어느 정도의 반응과 이준석 대표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함부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역시 뭐 답변이 술술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곤란한 질문이 될 만한 지점들도 아주 잘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좀 지나간 질문인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좀 밸런스 게임 같은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역시 그 대목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정치를 한다는 정치 동지를 반드시 한 명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반드시 한 명이요? 반드시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드릴 겁니다. 네. 밸런스 게임이기 때문에 양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준석이냐 유승민이냐. 이거는 이준석 하겠습니다. 그럼 유승민을 버리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그런데요. 예, 예. 일단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너무 늙어서 쓸모가 없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아무래도 같이 정치를 할 날이 이준석 대표가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늙어서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랑 동일하네요. 약간 제가 주 타겟이 고령의 유권자분들인데 굉장히 곤란한 질문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이제 약간 범유승민계처럼 분류가 됐지만 예.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랑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준석 대표랑 생각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예. 제가 유승민 전 의원이랑 같이 정치를 하면 혼날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에게. 네, 뭐 예를 들면 천직자지 이런 것도 네네네. 어디 품격 없게 그런 걸 하느냐. 혼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품격이 아예 없이 가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예. 조금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되게 할 수 없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예, 그래서 경제 전문성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배우고 싶은 부분입니다만은 예. 일단은 뭐 그냥 좀 편하게 하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일단 저한테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좋지 않나 뭐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 뒤이어서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이준석 대 유승민에서 이준석을 선택하신 천하람 후보에게 네. 두 번째 밸런스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동지로 반드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준석과 신인규. 저는 이건 신인규. 이준석을 버리는 겁니까? 이준석과 저는 물론 아주 좋은 보완 관계죠. 공격의 이준석, 수비의 천하람. 예, 뭐 예. 약간 뭐 이렇게 뾰족함의 뭐 이준석, 뭐 이런 비유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뭐 예, 예. 질라탄 같은 이준석, 뿌요올 같은 천하람, 뭐 예, 예.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예. 마라탕 짜장면, 뭐 빠니보틀 곽튜브, 뭐 엄청 많은데 예. 제가 이런 질문 하도 많이 받으니까 뭐 100개씩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찌 됐든 저나 이준석 대표는 아젠다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 말로 정치를 한 사람들입니다. 네. 말로 정치를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혹여나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거의 구할은 신인규 덕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이 정도인가요? 예. 오. 왜냐하면은 신인규는 저는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본 사람 중에 스픽스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예, 예. 일단 스픽스는 뭐 신인규가 거의 뭐 예.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예. 근데 농담이고 저는 진짜로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예.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인규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인규는 말을 잘해요. 예. 진짜 말 잘하잖아요. 네, 말 잘하죠. 근데 말을 잘하는 나불나불거리는 사람 중에 조직화에 대한 철학이나 실제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저희 당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준석은 그러니까 좀 조직 적응 부적응자다 이제 이런 말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물론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해가지고 예. 이 세력을 만든 공로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흩어져 있는 당원들을 하나로 꿰고 있는 거는 신인규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도 이 조직화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가 쌓아놓은 토대 위에 신인규가 한 거지만은 예. 저는 신인규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고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다 신인규 덕분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 선거도 신인규가 국바세를 가지고 든든하게 지원을 안 했다면은 예. 유세장에 제 팬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국바세라는 말은 아니지만 예. 거기가 엄청나게 좋은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고 제가 힘을 내고 용기가 낼 수 있었던 것도 구할이 거의 신인규 덕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신인규 국바세 대표가 조직화에 능하다. 그리고 용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신인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준석은 쫄보인가요? 아니요, 쫄보는 아니죠. 거기도 좀 약간 거기도 미친 사람급인데 거기도 둘 다 미친 사람급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는 신인규는 조금만 더 유명했으면 어디 끌려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정말 거침없이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와, 저는 아무튼 신인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아주 짓궂은 질문을 주셔서 아주 원활하게 방송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의 좀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출연했던 펜랜드마이크의 동접은 1,600이었습니다. 저희도 1,600입니다. 야.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선거 전략상 맞지 않게 경쟁을 하셔도 이제는 동일한 정치적 위치하에서 방송국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가 대통령, 당원,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한 말씀 이거는 사실 제가 쓴 대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보다는 마지막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하시는 시간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스픽스 시청자 말고요. 네. 뭐 선거를 위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저는 종북 좌파, 노동조합 때려잡자, 이재명 가두자 이런 얘기보다 우리가 뭘 잘하는지를 얘기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노동조합의 잘못된 행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뭐 간첩이 실제로 있죠. 간첩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간첩 수사의 필요성 네.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종북좌파 때려잡자, 노조 때려잡자, 이재명 때려잡자가 국민의힘의 핵심 아젠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챙기고 우리가 정말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해서 옛날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좀 재수는 없어도 엘리트 정당이었잖아요. 저는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유능한 정당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하기 경쟁을 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잘하기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말 생동감 넘치는 능력 있는 그런 국민의힘 제가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천하람 후보의 마지막 말씀이었고요. 끝까지 팩트 체크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박인수님, 거짓 방송하지 마세요. 펜앤드마이크가 더 많았습니다. 몇백이 더 많았다는 정정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해야 되는 게 제가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 대표 방송할 때는 적었다가 끝나니까 많이 오셨더라고요. 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준석 대표의 그 스피커 파워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자격지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가 후보인데 더 잘 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저도 마음을 놨어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규재가 박영식보다 더 잘 나가서 그런 거라고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마 그 말은 제 입으로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 얘기 할까 하다가 이준석이랑 라이벌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내가 박영식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규재형보다 못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천하람 극호감, 사회자 재수 없다,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하는 이런 말씀까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고요. 특집 생방송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천하람 후보 전당대회의 돌풍을 일으키시길 기대해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예.